안녕하세요. 닥터정입니다. 요즘 편의점이나 마트 가보시면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제로 커피, 제로 쿠키, 제로 아이스크림까지 온통 제로 제품들이 가득한 거 눈에 띄시죠? 쉽게 말하면 혈당이나 체중 걱정 없이 단맛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컨셉인데요. 이렇게 제로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탄산음료 회사들의 매출이 2년 만에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마셔도 될까요? 오늘은 제로 제품의 대표 주자 제로 콜라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비설탕 대체 감미료에는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사카린, 알룰로스, 자일리톨 등이 있는데요. 제로 콜라는 그 중에서 수크랄로스를 사용해서 단맛을 냅니다. 그렇다면 제로 콜라를 마시면 살이 빠질까요? 이에 대해서 WHO 세계보건기구의 답변은 NO였습니다. 8년간의 관찰 연구에서 주 21회 이상 제로 음료를 마신 사람들이 비만 위험도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또 9 내지 10년 후에 제로 콜라를 마신 그룹의 허리둘레가 증가했다는 연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마신 그룹의 당뇨 위험률은 43% 증가했고, 대체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마신 그룹도 당뇨 위험이 23%나 증가함으로써 결국 제로 콜라를 마셔도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로리는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로 콜라가 물처럼 완전히 안전한 대체제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체중 감량을 위해 제로 음료를 마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식품을 통해 당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탕을 줄이려고 일반 콜라 대신 제로 콜라를 마셨는데도 당뇨 발생률이 23%나 증가했다고 하면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체 감미료 그 자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장기간 섭취하면 혈당을 점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로 콜라는 칼로리가 낮지만 우리 몸은 단맛을 찾으려는 욕구가 강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단 음식을 먹게 되어 혈당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난 건강한 제로 콜라를 마셨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단 음식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혈당 스파이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고, 즉 계속 마시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 비설탕 대체 감미료를 많이 복용한 군에서 포도당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정 기간 지속되면 혈당 스파이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비설탕 감미료를 많이 먹으면 복용한 만큼의 그 시간에 비례하여 인슐린 저항성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하는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내 미생물 변화. 비설탕 대체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뜨려서 소화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 몸 여러 부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경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아스파탐 등의 감미료는 두통이나 편두통 등을 일으킬 확률을 높이며 감정 호르몬인 세로토닌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속 노화를 유발합니다. 제로 콜라에 있는 카라멜 색소라는 당 독소는 몸속에서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노화를 가속화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혈전 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요. 당 조절의 장애로 혈전 가능성이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건강을 생각해서 제로 콜라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제로 콜라를 좀 더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로 콜라는 일시적인 대체제로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한 대체 음료로 바꿔가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단계별 대체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제로콜라를 탄산수로 바꿔보세요. 제로콜라의 청량감과 탄산 느낌은 유지하면서 단맛은 없으므로 단맛을 줄이는 연습이 됩니다. 하루에 한 250에서 한 500cc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장애와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탄산수를 레몬수나 라임수로 바꿔보세요. 탄산은 줄이고 비타민C 보충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레몬수나 라임수를 물로 바꿔보세요. 궁극적으로는 가장 건강한 선택은 물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면서 단맛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로콜라는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건강한 마시는 습관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도구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제로 음료의 부작용과 제로 음료를 스마트하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제로 음료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도움이 되셨을까요?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더 건강한 습관이 만들어지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하정이었습니다.